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수능 기출에 출제된 작품인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능에 윤동주가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우리 현대시에서 윤동주의 위상과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동주의 대표작은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만 서시, 별에는 밤, 길,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 십자가, 아우의 인상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품이 수능에도 기출이 됐고 또 교과서 지문에도 실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꼭 윤동주 파트만큼은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키포인트 두 개를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시의 키포인트는요, 첫째, 바람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이 바람이 불어잖아요. 그러면 왜 화자가 그 많고 많은 대상 중에 바람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선택을 해서 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화자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반성적 자세입니다. 윤동주 시를 공부했거나 혹시 영화 동주를 본 사람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윤동주의 삶의 태도입니다.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반성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는 당연히 시인의 삶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는 반성과 성찰로 주제가 많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선생님이 방금 1연과 2연의 시구를 낭송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연의 첫 번째 행을 볼게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자, 화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해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문학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네, 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으므로 이것은 설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도 바람의 기원, 또 바람이 왜 부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연은 1연의 시상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지금 화자의 시적 상황 보세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바람이 부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부는데 화자가 어떠한 심리 상태라고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글자를 보고 우리는 바로 화자가 지금 괴로워하는 상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 모두 다 도출이 됐죠? 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고 있어요. 윤동주의 다른 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같은 시상의 패턴에 익숙하실 거예요. 화자가 굉장히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화자는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가 불가피한 그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화자도 우리도 다 아는 것이지요. 이 괴로움의 이유는 바로 식민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자, 이렇게 다시 또 1형과 마찬가지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형과 3형의 행을 봤을 때요, 바람이 것일까로 1형에서는 동사 구조를 이뤘고, 3형에서는 내 괴로움에는 없을까? 이렇게 동일한 동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디에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바람에 대입시킬 수 있죠. 그럼 바람은 곧 화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와 호응해서 바람이 곧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상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시대적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라고 여기서도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 한 여자는요, 사랑을 얘기하죠. 순수한 사랑. 그 다음에 시대를 슬퍼한다는 건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윤동주는 누구보다 시대를 슬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는데, 이 괴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이유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문학에서는 이 바람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보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자의 발이 어디 위에 섰어요? 반석 위에 섰죠. 그 다음에 강물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내 발이 어디에 섰어요? 언덕 위에 섰어요. 바람과 강물은 변화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이 아픈 시대적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괴로움이 되죠. 원래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뭔가를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현실이 바람이 불고 강물이 불어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내 발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우리 국토는 변하지가 않아요. 식민지 현실이라는 것에서 변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단단한 바위를 의미하는 반석 위에 섰다고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강물도 어떤 시대적 흐름이 흘러가지만 내 발이 지금 어디 위에 섰어요? 언덕 위에 섰어요. 그래서 바람과 반석은 대조되는 시어고요. 강물과 언덕은 대조되는 시어가 됩니다. 바람과 강물은 유동성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반석과 언덕은 부동성의 측면에서 변화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이 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윤동주 자아의 흔들림, 고통, 번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외에도 윤동주가 쓴 대표작들이 너무나 많으니 윤동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출제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윤동주의 시인에 대한 파트 부분은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